오늘 AI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개인한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촬영한 영상 하나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상균 교수입니다. Ciao, sono il prof Kim Sang-kim. Привет, я профессор Kim Sang-kim. 제가 이탈리아어나 우크라이나어를 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하는데 우리가 뭐 딥페이크다, 딥보이스다라고 하죠. 원래 없던 걸 합성하는 거.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는 뭔가 안 좋게 쓰이는 AI의 활용 예고, 지금 이건 뭔가 긍정적인 좋은 목적 갖고 만들어 놓은 클로닝, 복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의 놀라운 지점이 있죠. 먼저 번역이 된 거죠. 근데 번역이 된 게 장어만 붙은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복사가 되어 있지요. 가장 놀라운 지점은 입모양입니다. 입모양이 사실 그 나라 그 말을 하시는 분의 입술 모양을 동일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Sto studiando la scienza cognitiva come metaverso, intelligenza artificiale e gamification.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기본 영상 소스만 수시간 분량이 필요했고요. 나중에 전문가들이 붙어갖고 후보종 작업을 막 했어야 돼요. 근데 소스 15초짜리면 되고 후보종이 전혀 없이 현재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지만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 플랫폼, 미국에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플랫폼이 내년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대학들이 있죠. 뭐 MIT다, 스탠퍼드다, 하버드다. 이런 대학 교수님들이 영어로 가르치는 과목들을 우리가 한국에 앉아가지고 한국어로, 입모양도 한국어를 하는 듯하게 볼 수가 있는 세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세련된 여성이 여러 가지 화려한 복장과 장신구를 갖추고 화장도 하시고 선글라스 끼고 도쿄의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왔는지 바닥이 좀 축축하고 반사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밤의 거리인데 뒤에는 보행자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는 말 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서 머릿속 곁에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AI는 이거를 들려줬을 때 과연 어떤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럴듯해 보이나요? 이건 뭐 거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느낌이 전혀 없죠. 바로 이게 현재까지의 AI 영상 생성 기술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죠. 동일한 이 장면이 없더라도 AI가 갖고 있던 과거의 장면 중에서 비슷한 건 끄집어내고 없는 거는 얘하고 얘를 합성하면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영화 감독들이 이걸 바탕으로 실제 영화 한 편을 만드는 작업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인력을 거의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좋다. 상상만 하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재미가 없다. 고달프기도 했지만 200~3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면서 만들어가는 창작의 과정이 재밌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 지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둘 다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협업과 이 재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튼 인공지능은 현재 이 정도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약에 인간의 머리를 대체해서 기계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 인간이 하는 역할의 60%가 대체된다? 일자리 3억 개가 날아간다. 근데 이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사실 이런 예측치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 년 안쪽에 형성된 작업들이에요. 그런 직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수십 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유지가 돼도 그 일을 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하고 구글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하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근데 거대한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팔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냉장고도 뭐 꺼내서 챙겨놓고 집안일을 다 해요. 실제 근데 이런 게 실험실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빠르면 한 5년, 길어도 10년 이내에 많은 전자기업들이 이걸 제품화시켜 출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집에 사오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가격이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좀 비싸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집안일을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꽤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이런 기술은 빠른 속도로 나를 도와주는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내 역할, 내 일을 기계가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의 숨결을 느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해결하는 일인데 이런 집안일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이 붙은 로봇이 산업 현장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말은 인간 간의 관계, 인간의 업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정말 많은 씬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직업 변화가 심할까? 제가 재미난 퀴즈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4개의 직업이 있는데 이 중에 잘 들으시고 역사적으로 없을 만한 가짜 직업을 한번 맞춰봐 주세요. 1번, 큰 망토를 갖고 이렇게 들러쓰고 있고요. 양동이 들고 있어요. 광장 같은 데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1,000원 정도 받고서 양동이 깔아주고 망토를 안아주는 거예요. 볼일 보라고.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2번째, 새 신발을 귀족이 샀어요. 뒤꿈치가 막 까져요. 요거를 귀족 대신 신어주는 사람. 1년 내내 자기 뒤꿈치엔 피가 나는데 이게 직업인 사람. 3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 조작하다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에 사가지고 대신 이렇게 조작해주는 엘리베이터 운전사 이런 분. 4번째는 자동차가 밤에 갈 때 차보다 먼저 뛰어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등불로 비춰주는 사람.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역사적으로 없던 직업일까요? 1번은 프랑스에서 성행했던 직업이고요. 2, 3은 여러 유럽 국가에 있던 직업이에요. 다 있던 직업. 이상하죠? 이게 수만 년 전도 아니고 불과 길어봤자 100년, 200년 전에 이런 직업이 있었다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그냥 합리적이고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직업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불과 30년, 40년 후에 와, 과거에 그런 직업이 있었어? 야, 옛날에는 영상을 인간이 드론을 찍어갖고 하늘에서 찍었다며. 그리고 편집하려고 하면 밤에 눈이 시뻘개져도 앉아갖고 하나하나 보고서 자막 달고 했다며. 사람들 왜 그렇게 일했대?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또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게 되면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교수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의사 시키면 안 되겠냐고. 의사가 영원히 이걸 것 같다고. 결론만 놓고 보게 되면 아닐 것 같아요. 왜냐? 2022년, 2023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통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군, 고소득 직군에서 어떤 AI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근데 압도적으로 의학과 관련된 특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허들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원 가서 복부 초음파 같은 거 할 때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판독해 주는 거. 이런 영상의학과 관련 특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조작 같은 거를 의사가 조금만 움직여도 정밀하게 대행해 주는 거. 이런 특허들도 나오고 있고요. 의사란 직업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기계가 대체하는 영역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 순위가 법조인, 세무회계사 이런 직군들도 많은 특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직업, 그 직업도 영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직업에서 생길까? 저는 그걸 하나의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전체 삶에 대해서 큰 변화 한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수명이에요. 조선시대 왕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47세까지 살았대요. 생각보다 좀 짧은 것 같아요, 저는. 대략 시간을 한 50년 전 과거로 가볼게요. 1970년대 한국인은 과연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을지 통계청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답은 61세예요. 61세면 전 좀 슬퍼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2세인데 9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좀 슬퍼요. 다행히도 지금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면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몇으로 볼까? 기대 수명은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대략 83세 정도 봅니다. 자, 이제 저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서. 행복하십니까? 아마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걱정일 겁니다.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내가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새로 또 뭐 배워야 되나? 또 아이도 있는데 아이 언제까지 지금 내가 아이를 돌봐줘야 되지?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AI 얘기하다가 제가 수명 얘기를 갖고 왔느냐?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많은 제약 기업들이 인간 대상, 동물 대상으로 실험하던 것들을 줄이고 있고요, AI한테 동물이나 인간을 모델링해서 여기다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뭔가 조합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접근법, 방식을 AI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는 AI로만 연구된 약이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저비용으로 빠른 기간 내에 세세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의약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게 우리의 수명을 더 뒤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재 사회 시스템, 20대 후반까지 공부하고 50대 중반까지 일하다가 80에 죽는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연금부터 시작해서 은퇴 시기까지 과연 통할 것이냐? 저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직업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명기가 길어지는 거, 한 번 태어났는데 여러 번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우리의 라이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저는 이게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삶을 여러 번 사는 것처럼 인생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될까? 즉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을 말씀드리면 그냥 채팅만 하고 인간이 대답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응용 범위를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 거의 안 쓰이는 영역이 없습니다. 즉 나는 쓸 일이 없다라는 가정을 던져버리시며 새로운 길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좀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해요. 영상, 이미지, 음악 막 틀어놓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직접 못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작곡을 못해요, 제가 작곡 프로그램을 샀어요. 처음에 5만 원짜리 작곡 앱을 사가지고 작곡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짜리 프로그램 샀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 되겠지. 비싼 거는 더 복잡해가지고 더 안 돼요. 또 결국 저는 65만 원을 쓰고 깨달았어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림도 그렇지만 음악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틀어야 했던 제 수업의 로고송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재미와 의미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라면. 네,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 때 이걸 들려줬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졌던 딱 그 표정과 똑같을 거예요. 실수. 교수님 이거 많이 들어봤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만든 건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선거할 때 트럭에서 틀었던 노래 같대요. 하지만 이건 시도였잖아요. 저희 현재 수준도 한번 그 다음에서 보시죠. 교수님과 함께해 지식의 바다 여기서 항해 아무도 몰랐던 꿈을 채워. 자, 좋죠 여러분. 마치 새로 등장할 걸그룹의 노래 같죠? 예,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크로스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트로아이 효과입니다. 그러면 AI가 또 다른 케이스에는 어떤 게 가능할까? 여러분 혹시 그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머리 어떻게 잘라줘, 저렇게 잘라줘. 그러면 원장님이 보통 이렇게 사진 도록 같은 걸 보여주세요. 이거냐고. 또 이렇게 그런 듯 하는 건 아닌 듯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각인시키려고 저를 희생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제 실제 사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인공지능으로 합성해본 모습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전문가니까 이게 되죠.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이런 사이트나 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뭐 헤어, 스타일, AI 검색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몇 초 만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해보게 되면 나는 AI하고 무관한 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건 간에 인공지능 뭐 플러스 새로운 도구가 막 나올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AI를 통해서 나의 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AI가 뭐 개인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업까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1920년대 심리학자 켈로그는 침팬지와 인간 아이를 함께 키우는 실험에 착수합니다. 놀랍게도 침팬지는 인간을 모방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은 아이가 침팬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 기계처럼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AI, 로봇에 둘러싸인 삶을 편리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쇼츠 중에 하나인데 20분 만에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점이고요. 특히 이 실험도 실제 존재했던 실험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날 닮고 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같이 안 놓치려고. 하지만 꼭 잡은 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침팬지를 닮아가는 도널드처럼 우리가 AI나 기계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될 삶은 삶의 모든 공간을 AI가 채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AI가 곳곳에 들어오겠지만 그 속에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더 피어 올라올 수 있을 때 그게 AI를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